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 있는 인공지능 산업국장입니다. 선경정이고요. 제가 지금 공무원으로서 행정가로 보입니까? 기술자로 보입니까?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학부 때 전자공학을 공부했고요. 석사, 박사 때는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산업정책에만 한 20여 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산업정책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이제 광주시가 어떻게 하면은 잘 사는 광주로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광주는 굉장히 못 사는 도시였지 않습니까? 산업적으로 좀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많이 발전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1번지에서 경제 1번지로 그렇게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떠나는 도시에서 찾아오는 도시로 그렇게 변모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이 우리 인공지능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앞으로 광주가 미래 잘 사는 그런 도시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광주는 그 지역 산업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뭐 60년도 이전에는 아주 못 사는 그런 도시로서 섬유 산업과 기계 산업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남 방직, 일신 방직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방직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일손이 많이 가는 로우테크 그런 산업으로 발전을 해왔었죠. 그러면서 70년도에는 우리 광주시가 금호타이어가 이제 생기면서 새로운 제조업에 대한 지평을 열게 됩니다. 80년도에 90년도가 되면서 전자가전산업, 그 삼성전자가 이전을 하고 LG이노텍 광주공장이 오면서 전자산업이 무르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0년도에 처음 첨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광산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광산업은 전국의 지역 특화 산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 부산의 신발, 그리고 대구의 섬유, 그리고 경남의 기계산업, 그리고 이제 광주에가 광산업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광산업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어떻게 보면 맨땅에 헤딩이었죠. 광산업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광주에 뭐 광맥이 흐르지 않는데 어떻게 광산업을 하느냐. 그러니까 석탄 산업의 광으로 본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광주시에서 첨단 산업으로 해가지고 정부에 제안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산업이 취약했다는 얘기죠. 광산업을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그런 기획 보고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고, 그때 이제 처음 산업부랄지 과기정통부 그런 쪽에 제안서를 넣어가지고 당당하게 산업을 우리 쪽에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시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산업의 지평을 연 것은 광산업이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2010년 이후로 현재는 우리 전자산업, 그리고 광산업, 그리고 이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인공지능 산업을 우리가 시작을 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산업이 방금 그 하정우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앞으로 미래 100년 어떻게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로우테크 산업 중심으로 여태껏 성장을 했는데 광주가 첨단 산업으로 갈 수 있을까? 거기에는 우리 연구기관들이 집중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산업의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그 광주 테크노파크, 그리고 그 광산업을 시작할 수 있는 한국광기술원하고 지금 애트리 전자통신연구원이 지금 광산업을 지금 주도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그 뿌리산업, 그리고 로우테크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뿌리산업을 지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전자기술연구원에서는 가전산업, 그리고 뭐 11월 달쯤 우리가 메타버스 부분을 비전 발표를 할 건데, 그 메타버스 부분도 전자기술연구원에서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전자기술연구원, 광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
그런 첨단 산업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린카 진흥원하고 한국 전 자동차 연구원 그쪽에서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개발 특구가 있어가지고 연구개발 특구하고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그쪽에서는 우리 기업 육성에 대한 부분하고 기업 유치 부분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센터나 과학기술진흥원에서도 지금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창업들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유치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그리고 출연연구기관에서는 가장 크다 할 수 있는 우리 전기연구원이 광주에 이제 분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기관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첨단 산업들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생긴 부분이 인공지능을 시작을 하면서 과기정통부와 광주시가 인공지능 AI 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단은 과기정통부하고 광주시가 앞으로 협력해서 앞으로 이제 국가 재단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인공지능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지원할 그런 기관으로 키워갈 겁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산업의 어떤 생태계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쪽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첨단 기술로는 인공지능을 앞으로 접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전산업이랄지 전자통신산업, 드론 산업이랄지 그리고 메타버스와 같은 첨단 산업들을 광주시 기업들에게 접목을 해서 앞으로 부가가치 있는 그런 산업으로 키워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하이닉스, 용인에 이제 하이닉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중화학공업,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 같은 그런 첨단 산업이 있었는데 지금도 첨단 산업으로 가장 핵심으로 주목받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그 반도체 공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미시에서 그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미로 오게 되면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뭐 학교도 지어주고 또 부지도 무상 임대를 해주고 또 체육시설, 뭐 수영장 등 그 복지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 그런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왜 수도권만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곧 우리 청년들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수도권이다. 즐길 거리, 먹을 거리,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광주시가 인공지능을 하면서 이제 청년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앞으로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가 있는 도시, 그리고 먹을거리,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인데요. 일자리를 중심으로 우리 광주를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청년이 찾는 그런 기업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9개 기업을 뽑았는데 지금 네카라쿠베, 당토직약,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톡, 라인, 쿠팡, 뭐 배민 그런 기업들을 청년들이 제일 선호하는 기업으로 뽑혔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정말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가장 1등 직장으로 그렇게 뽑는데요. 그 직장이 왜 가고 싶어 할까요?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직장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예전처럼 노동력을 파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자기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티 같은 그런 회사를 선호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외를 보면 어떨까요? 팡이라고 하죠. 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그런 기업들을 지금 선호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첨단, 우리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 산업을 이끌어가는 IT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 청년들은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자기 머리로서 정말 적은 노동력으로 자기 꿈을 실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훨씬 선호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광주가 그런 신기술 쪽, 신산업 쪽을 신경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데이터 혁명이지 않겠습니까? 데이터 혁명하게 되면 인공지능 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그러면 5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을 지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무엇일까?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5차 산업혁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5차 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고민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동안에 스마트폰 나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됐죠. 인터넷 나온 지는 한 20년 됐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다음, 인공지능 다음으로 앞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기술이 메타버스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차 산업혁명은 메타버스와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서는 ESG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환경과 그리고 사회, 소셜,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5차 산업혁명에서는 메타버스와 ESG 혁명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로우테크 기술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산업의 변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메타버스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ESG 경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환경과 그리고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를 생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업이 생존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는 혁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이제 대량 생산에서 이제 앞으로는 맞춤형 생산으로 그렇게 변화할 것이고요. 생산자 중심에서 앞으로는 소비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회사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세계적인 기업 현대기아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대기아차 지금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해외까지 하게 되면 거의 한 800만 대 이상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혜성처럼 나타난 새로운 자동차 기업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기업은 자동차 기업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는 기존의 자동차에다가 혁신적인 기업 가치를 불어넣어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와 소프트웨어를 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으로 보게 되면 우리 현대차가 39조 정도 되게 되는데 테슬라가 651조가 됩니다. 여러분 테슬라와 현대차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동차 전문 기업인 현대기아차 지금 생산량으로 보게 되면 지금 374만 대로 돼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49만 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뭐 매출 같은 경우에는 103조 대 37조입니다. 그렇지만 기업 가치인 시가총액으로 보게 되면 657조 대 지금 39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소비자들의 눈에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그런 모든 것들을 자동차에 융합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필요한 그런 자동차를 생산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기업 가치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자동차 아마 타보신 분 계시겠지만 소프트웨어를 한번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로 다시 태어나거든요. 그런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소비자의 눈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소프트웨어 회사로 보게 되면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 애플과 삼성과 애플을 비교하게 되면 지금 스마트폰을 2억 한 5천 대 그리고 2억 1,000대 거의 생산량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매출액도 한 그 230조 대 지금 320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으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지금 483조 대 2,400조. 그런 정도 시가총액이 차이 난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어떤 기업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지금 우리 광주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니즈들을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해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지 그런 쪽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시에서는 새로운 기업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분을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로 인공지능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인공지능 하게 되면 우리 지역 기업들하고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기술을 접목을 해서 기업 가치를 높일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이 어떻게 많이 창업을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을 만들 것인지, 그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우리 광주의 핵심적인 산업으로 키우려고 그러면은 가장 중심이 이제 인력 양성 부분이 있는데요.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휴먼 뉴딜, 3대 뉴딜을 키워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사람 중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에서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산업을 키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린 뉴딜에서는 이제 기후위기 굉장히 위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광주시에서는 EU 국가, 대한민국보다 5년 더 빠른 2045년까지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휴먼 뉴딜에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하고, 그리고 상생형 일자리인 글로벌 모터스, 그리고 이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 양성 도시로 그렇게 키워가면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선도 도시 광주로 갈 수 있도록 3대 뉴딜을 키워가겠습니다. 아까 디지털 뉴딜을 말씀드렸는데 국가인공지능 집적 데이터 센터가 지금 광주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슈퍼컴퓨팅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크지만은 또 세계에서도 10위권 이내에 드는 데이터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2023년이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 모든 원스톱 서비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 광주에 있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유치한 110개의 기업이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광주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도시를 꿈꾸느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디지털 중심, 인공지능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면 AI 보건소와 같은 공공 의료 서비스나 AI 구급차, 그리고 AI 로봇을 활용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과 기업들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앞으로 부가가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기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가 EU나 정부보다 5년 더 빠른 2045년까지 기후위기에 대한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랄지 태양광 발전소, 그리고 이제 그린 니들로 해가지고 창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앞으로 성장을 해 가겠습니다.